이제 오늘 세 번째 날로서 계속 연이어서 체험담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일본 나고야까지 가는데 건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참 남대서양을 횡단한 것처럼 계속해서 갑판에 올라가서 저는 하늘과 또 별들과 달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대화의 대상이 되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시를 많이 썼습니다. 김병련의 그때 당시 시와 같이 시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대화가 꽤나 이렇게 시집이 만들어졌지만은 일일이 그때 참 창조에 대한 이러한 것을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항해 도중에 물론 말씀도 보았지만 앨범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각국에 다니면서 엽서들과 또 우편 나오는 그 우표가 있죠. 그리고 동전 이런 걸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게 되었고, 또 항해 도중에 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제가 창조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글을 쓰게 되었고, 다시 이 배가 나고야에 도착되었을 때에 저를 소개해 주셨던 그 한국분은 그 나고야에서 돌아가게 되었지요. 한국으로. 대단히 참 저를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했고, 하지만은 그분은 2년의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배가 일본 나고야에서 다시 돌아서 한국으로 갈 때에 제가 그 1등 항해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때 나폴리를 지나서 스테비리 항구에서 남아 연방을 해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본에 돌아오는데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좀 돈을 달라 그랬어요. 돈을 달라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 제가 한국에 부모님께 좀 붙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1등 항해사 그분이 돈을 줘요. 근 3,000불에 가까운 돈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 돈을 그 우체국 찾아가지고 일본 그때 아가씨들이 그 일본 우체국에서 너무나 상냥하게 친절하게 제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근 3,000불이 되는 돈을 우송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에게 그 돈을 붙여드린 다음에 다른 그 선원들은 그때 이제 일본에서 전자제품 사느라고 너무나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다 털어서 그렇게 샀지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벵글라데시 선원도 있었고, 남미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항구가 어디냐면 로스앤젤레스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에 저는 만약에 거기서 로스앤젤레스에 내리게 되면은 뭘 사게 되면 이게 다 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뭘 샀냐면은 참 바늘하고 실하고 가위만 샀어요. 왜냐니까 그 일본에서 이제 그걸 실는데 기름 닦는 거 이런 거 갑판에서 이렇게 이런 천들을 싣는데 이 천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무늬도 아름다웠고, 그래서 저는 이 천으로 좀 이렇게 바늘질을 해가지고 옷을 좀 만들려고 이제 그것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한 20일이 조금 더 걸려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가게 되는데 항해사가 묻더만요, 저보고 이 배를
계속해서 탈 수도 있고, 만약에 내리겠다면은 롱비치에 가서 한국 표를 줄 테니까, 항공권을 줄 테니까 거기서 귀국할 수도 있다, 너희 나라로. 그러니까 결정을 해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롱비치에 내릴 때에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해서, 왜 그 일찍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봐 싶어서 말을 못했지만은, 배가 도착됐을 때에 제가 급히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귀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해사가 제게 선장한테 가서 선원 수첩을 받고 또 캐시를 2,000불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캐시 2,000불과 보따리를 올려매고 선원 수첩과 함께 롱비치에서 이제 바그테를 나와 있으니까 미니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타고 샌페드로로 제가 가게 됐어요. 샌페드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차가 와서 공항까지 이제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그 샌페드로 검문소에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있다가 뭐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울러매고 거리로 이제 시내로 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저는 그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영어도 옳게 못했죠. 제3국에서 하는 영어하고는 너무나 이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빨리 걸음을 해서 건물 한쪽으로 막 이렇게 구석으로 숨어갔어요. 왜냐하니까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가 또 이제 얼마 지나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건물로 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길래 또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제가 막 또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막 피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참 더 사이렌 소리도 이제 안 나고 조용하길래 또 나왔죠. 그런데 제가 나온 거리에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제가 그 옆에 서서 보따리를 또 내려놓고 좀 이렇게 서가 있는데, 어떤 한국 동양분 같은데 저에게로 이렇게 다가와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보더만은, 당신 너 한국 사람이지? 그래요. 근데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좀 얼굴도 좀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따라오라 그래요. 이분은 그 앞에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청소를 하고 건너편으로 저 있는데 거기 차가 파킹이 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파킹장에 마침 저를 만나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뭐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시내에 들어가면 모텔이 있는 줄 알고 좀 쉬고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가자 그러니까 갔지요. 산 중턱쯤 되니까 원 베드룸 아파트인데 바로 이 창문으로 이 바다가 보이고 아주 풍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제 거기서 좀 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 렌트비를 좀 부담을 해래요. 그러면서 500불을 달래요. 그래서 500불을 제가 줬지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마켓 때 좀 봐야 되는데 300불을 달래요. 그래서 300불. 그리고 또 한 2주가 가까우니까 또 하는 말이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또. 그래서 뭐 마켓 보고 또 돈 좀 빌려달라 이러다 보니까 제게 주어진 2,000불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가버렸어요.
한 달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교회 청소하는 데 가서 계속 이제 청소도 하고 일도 도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좀 짭이 좀 있을지 않았나 좀 짭을 좀 구해보려고 좀 부탁도 하고 이랬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보고 자기 차를 이제 타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타려고 가니까 아니래요. 있는 그 짐을 다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짐을 다 가지고 가니까 타고 어디를 갔나 하면은 가디나에 어느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서 저를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술집에 내려놓고 갔는데 그 술집에서 어떻게 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키가 좀 후리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미스터 황이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그릇도 씻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앞으로 쿡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재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쁜 아가씨들도 많이 있으니까 영주권도 얻으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대답은 안 했지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하자 그래서 하는데 한 달에 500불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국에 그 옛날에 그 참 오래전에 막 이렇게 막 젓같이 두드리고 숟가락 가지고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막 밤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두드리고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미국에 내린 목적은 사실 그 앞으로 영어도 배우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참 내렸는데 이게 보니까 이 술집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참 사람은 좋았고 잘 대해줬지만은 저는 500불을 그 한 달 지나니까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보따리를 울러매고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면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하고 7가 그리고 5가 6가 그 사이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따리를 또 울러매고 거리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니까 가슴에 정말 못이 박힐 정도로 실망이 컸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참 이 젊은 사람 같은데 이빨도 다 빠지고 코도 이렇게 좀 그렇고 눈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바로 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별로이 전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것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참 미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이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이거는 미국이 이게 내가 잘 못 본 것이구나 생각해서 이거 정말 너무나 실망이 컸고 어떻게 다시 또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처음에 도착된 곳이 아이보리 코스트인데 이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춤의 그 나라라도 관이 아니었습니다. 풍속이 그런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부터 장례식에도 춤이 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행사 때 다 특별한 그런 춤을 추는 나라였고 정말 그 춤이 정말 그 동네 화합을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구경을 했습니다. 춤추는 것만 보고 너무나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참 평화롭고 그 사람들이 그 야자수 나무 아래 움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나나 따먹고 욕심이 없어요. 바나나 따먹고 그 다음에 코코넛 동그란 코코넛에 물을 항상 마시고 하얀 그 안에 있는 걸 항상 먹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좀 고프니까 바다 나가서 이 바다 배라고 해서 뭐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마한 배죠. 이 나무로 이렇게 된 거. 그 물을 던져서 생선 뭐 대여섯 마리도 잡으면은 돌아와서 또 생선을 먹을 때도 조리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막 배를 따고 그런 게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기름에 튀겨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싹 껍질 벗기고 다 먹는 거예요. 이 바나나도 썰어서 튀겨서 먹고 그 다음에 쌀 부스러기 같은 건데 이걸 이제 해서 참 맛있어요. 그걸 해서 한국처럼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꿍꿍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먹는데 그 식생활 해결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고 정말 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물질의 욕심도 없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아프리카가 10배 낫지. 그리고 생긴 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시커멓지만도 그래도 바르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 로스앤젤레스 와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사람 생긴 것이 다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이런 나라가 미국인지 실망이 너무나 컸었고 그래서 한쪽 이렇게 참 구석에 이제 빌딩에 서가 있는데 한국 분인데 이렇게 절 보지만 오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니까 그분이 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을 2층으로 가는 글로 이제 실어서 안내를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일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왜냐하니까 뭐 저녁마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뭐 어떻게 몸을 파는지 그렇게 하고 술 치정이 너무나 그 술가 또 마약을 하고 이 호텔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주쯤 일하다가 제가 오클랜드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친척되는 누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클랜드를 이제 참 누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클랜드 가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갈 때는 말도 뭐 이런 거 돈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막 들고 나가버렸어요. 보따리 울면 이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참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참 오클랜드에서 제가 짐을 풀고 누님께 집에서 좀 있으면서 직장을 좀 구해보니까 세븐일레븐으로 또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다니다 결국은 안착된 것이 신발 수리하는데 신발 수리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가죽 제품도 다 취급을 했습니다. 펄스라든지 wallet 그 다음에 옷 전부 가죽 제품을 해서 참 카스터머에게 어떤 때는 신발을 제가 만들기까지 했지요. 왜냐하니까 특수적으로 그런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년 반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반을 일하면서 참 미국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참 많이 제가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배워서 그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자세한 그렇게 어떻게 이 아주 그 용어가 필요한데 그런 걸 제가 다 익히게 되었고 그래서 물론 일을 하지만 제 목적은 신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클랜드에 다운타운에 이스트베이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 가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 6개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한국 신학도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영어로 이걸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만뒀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에 한국 신학교가 오픈한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오클랜드에서 이제 이 LA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우선 내려오니까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또 신학교도 가야 되겠는데 참 그때 불법 체류자가 당시에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불법 체류자들의 그때 고생하신 것들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밤에 뭐 12시, 뭐 10시 아침부터 일해도 일반 금액밖에 그것만 뭐 싫으면 뭐 얼마든지 관둬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침례 신학교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명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은 안희숙 사모님이 있죠. 이 신학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를 또 옮긴대요. 저 가든그루브가 원래가 거기가 본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절로 옮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한 2번 다녀봤어요. 하여튼 오전 중 아침에 한 10시 중 저녁에 늦게서 가는 거예요. 그 도착이 되면 어떻게 버스를 갈아타는 것도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게 도저히 차가 또 없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죠, 학교를. 그러다가 그 공부할 때에 제가 참 제가 이 안 사모님에게 참 신세를 좀 많이 졌지요. 제가 찾아가면은 제가 뭐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전도사 와서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시는지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성도 집사님이 내보고 생일 선물로 200불을 줬으니까 가져가래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또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100불도 주시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신학교가 옮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가든그룹으로 가야지요. 가든그룹에 한 학기를 빠지고 또 가든그룹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짭을 잡으니까 또 노동일이라 아무거나 해야죠. 그래서 참 오렌지 카운티로 이제 이사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가 남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하던 노동 일을 하는 샵이 조그마한 회사지만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짭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짭을 또 이렇게 사실 뭐 제가 소셜 넘버도 없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다시 LA로 왔었지요. LA로 와가지고 참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참 그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 지금 같으면 뭐 절대 이거는 낼 수가 없었지만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줘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얻었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교수 되시는데 여자분이시죠. 교수 되시는 분이 차를 좀 주셨는데
8기통 비육인데 엄청나게 큰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참 정말 감개무량했죠. 처음으로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제 참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어느 날 이 차가 막 그냥 스탑을 한 거예요. 후리웨이에서 1차선을 가다가 차가 스탑이 되니까 뒤에 오는 차가 그 컴컴, 하필 거기가 불이 없어가지고 컴컴해요. 그 앞을 1차선을 가다가 바로 피해가지고 가니까 뭐 얼마나 그게 위험합니까? 그 차들이 매일 그렇게 이렇게 피해 가다가 도저히 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뭐 스타트 못하가 나갔는지, 그리고 배럴이도 다 완전히 그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 옆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 차가 충돌되었으면 그는 뭐 양쪽 다 완전히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참 유용하게도 차들은 다 피해갔고 새벽이 됐어야 하이웨이 배터리로 와가지고 이제 무사히 옹이 됐는데 그 차는 이제 못 쓰게 됐죠. 뭐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드니까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학교를 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어떻게 참 노력을 한 끝에 또 6기통 차를 하나 어떻게 좀 구해가지고 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까 그건 한 1년이 이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제 졸업을 하신 그 전도사님들은 사실 뭐 목사님 안수도 받고 해서 목회도 하시는 분, 또 부목사님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 불법으로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란 것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이렇게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는 평판도 좋지도 않았고, 꼭 내 아니라도 목사 막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그때 힘들으니까 목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갔어도 큰 교회를 제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뭐 보니까 큰 교회 나가봐야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그 이제 어려운 교회 가서 그래도 참 보람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뭐 침례교와는 제가 인연을 갖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87년도에 참 엄청난 제게 좋은 뉴스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도널드 레건 대통령인데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면이 있었지만은 저는 뭐 이미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었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준 그 학교 성적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세 낸 것이 있었으니까, 그게 됐으니까 그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권 받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영어 같은 거 그 간단한 거 그거 뭐 대반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그때에 제게 은인이 바로 도널드 레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분에게 감사를 드렸고, 참 임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 해에 88년도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니까 이제 88년도에 제가 88년도에 다시 정식 영주권을 거기서부터 시작. 예,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한국을 꼭 가야 되겠다. 한국을 이제 근 10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니까 정말 이 영주권을 받으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졌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가게도 이제 조금 하려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가려는 생각하니까 막 이리고 뭐고 다 이제는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샀었지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88년도에 한국에서는 참 올림픽을 한다고 그때 뭐 대단한 그걸 가지고 노래도 나오고 대단한 그 열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뭐 출국한 지가 뭐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이게 달라졌어요. 버스를 부산 저쪽으로 그 영도와 공설 운동장으로 해서 대신동 쪽으로 그리고 광복동 쪽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서면 저 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버스를 타서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었고,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사서 가져갔지만은 마켓에가 바로 앞에 마켓에 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사간 것이 별로 뭐 그렇게 선물이라 해도 뭐 그렇게 큰 뭐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 우선은 부모님을 뵙고 형제간을 뵙고 나니까 참 저에게 여한이 없었습니다. 참 저 바다 가운데서 죽을 뻔한 그런 생명이 참 살아가지고 부모님을 뵙는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고, 참 부모 형제들이 어째 제 그 지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그런 형편도 못 되게 해서 그저 감사드리고, 참 너무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미국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것을 이제 저는 일 갔다 와도 한 줄, 반 페이지, 뭐 2페이지든 써야 돼요. 계속 원고를 써야 되는데, 원고를 쓰는 가운데서도 제가 대단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영주권도 있었지만은도 왜 그렇게 바다를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저 산타모니카로 해가지고 스테이트 비치라 저기 스테이트 비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바위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죠. 그까지 가서 참 이렇게 바다를 멍하 바라보고 늦게서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제가 롱비치로 가가지고 또 샌페드로로 이렇게 건너서 우정에 종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뉴포트 비치를 해가지고 또 한인타운에 돌아오고, 너무나 이 바다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미국에 내려서 이렇게 했는지 참, 또 그리고 영주권을 이미 받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마음이 참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주권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참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한 분들이 어떻게 이 말로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뭐 한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참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되었죠. 계속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다니던 곳이 파움델 기도원입니다. 초창기 때는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거기 와서 기도를 했지요. 그래도 파움델 기도원은 건물이 양식이 스페니시 건물이고 참 조용하고 참 좋았지요. 참 기도하는 기도처도 좋았고. 그래서 파움델 기도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바닷가는 그만 다니고.
그러면서 원고를 계속 썼는데 92년도인가 좀 됐는가 어머니께서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꼭 해야 된대요. 아니 저는 지금 참 목사보담도 이제 더 이상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 보니까 저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싫었어요. 목사가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봉사를 해서 교회를 돕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이런 창조에 관한 것은 이제 계속 원고를 이거는 내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은사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는 어느 집에 가서 10리나 큰 먼 길을 걸어가서 어느 집에 가면 환자가 어디 있으니까 열흘 동안 아니면은 20일 동안 그 집에 가서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고 안수해라.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절대 그 말씀을 절대 어떻게 핑계가 없어요. 그대로 그 집에 가거더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전도하시고 말씀 보고 찬양 드리고 안수하고, 그래서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다 병자를 고치시고, 참 어머니께서 능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도 많이 고치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그 뜻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수를 하려고 받으려고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죠. 뭐 지금까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침례교회 이런 그게 없잖아요. 업이. 그래서 어떻게 참 침례교회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한 1년 넘도록 봉사도 하고 어떻게 그분하고 어떻게 좀 해서 결국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91년도에 제가 팜데일 기도원에 가서 또 한 20일 금식을 하고 한국에 그때는 이제 영주권도 포기를 하고 전부 보따리를 싸서 이제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사정이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장소를 빌리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돼 있고,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꼭 목사로 시키려고 내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꼭 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어머님께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미국을 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비즈니스로 막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위해서는 참 이렇게 목수일을 하지만은 이것이 전념이 아니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글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알파가 완성이 되었는데 알파를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게 완성품이 아니에요. 오메가가 있어야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메가를 쓰는데 하여튼 한 6,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조금씩 써가지고 원고가.
그래서 이 글을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 출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참 이렇게 벌어도 맨날 돈이 부족해요. 만나는 분은 꼭 내가 대접을 또 해야 되고, 또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자꾸 도와줘야 돼요. 저는 뭐 저 타고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돈이 부족한 데다가 이걸 뭘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지갑도 일을 하기 위해서 뭐 1,500불, 1,400 나온 거 2번을 잊어버렸고, 사실 여기서 참 LA 여기서 저도 근 30년 이렇게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목수셨으니까 제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또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 저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저에게 참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았었습니다. 같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있는 돈을 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4,000불 되는 돈을 기도실을 또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한 푼 뭐 조금 갚다가 또 다 못 받았고, 또 참 여러 다른 분들에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참 크레딧까지 누가 좀 이렇게 해서 다 이분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일을 해가지고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내가 일한 거는 그분이 주인한테 받아가 다 가버렸죠.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으로서 갖춰져야 할 그런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목사로서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실망이 컸었지요. 참 그런 분들이 있는 이상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저로서는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왔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더 이상 이제 이분들하고 사귀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단절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모든 이 출판이 끝나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96년도에 나가서 이제 출판을 이제 우리 형제분들과 조카들이 다 이렇게 좀 협조를 하고 도와주셔서 책을 냈는데, 처음에 원고를 보니까 한 400페이지가 넘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줄였습니다. 줄이고 보니까 그래도 한 25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이제는 뭘 해도 제 마음에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했고, 하나님께 또 이 1년 동안을 어머님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어머님께 밥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생활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었고, 또 저로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제가 마지막 갈 때에 저에게 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LA 와서 열어보니까 거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참 금액인데, 어떻게 100불짜리 10개를 1000불을 100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어떻게 이걸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몇만 불도 참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했어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런 걸 안 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 기국을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좀 일을 또 조금 하다가 지갑 안에 돈을 놔뒀는데, 팔가에 어느 참 웨스턴 가까이에 거기 참 사우나하고 좀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아프기 때문에 사우나하고 나오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넘도록 이거 다른 돈 몇만 불 잊어버린 건 내가 그렇게 관심도 안 썼는데, 이 돈을 없어진 거 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내가 가슴이 맺혔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 하고 나왔는데 그래 그 적석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통하나요? 뭐 우리 안 가져갔다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마음이 제가 가슴에 아직도 지금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걸 주신 것을 제가 잊어버려 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걸 분실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여기서 뭐 양로병원에 있죠. 거기서 봉사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몇 년 전에 우리 개척하다가 나연순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 그 묘소를 좀 찾아야겠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래서 다시 이제 로산젤레스 침례교회 가서 어떻게 찾았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묘소에서 얼마 저 위로 올라가니까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묘소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 불의한 이 자식이고 제게 따지면 어머니와 마찬가지도 있죠. 연세도 그렇게 많으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참 늦게서 제가 참 꽃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꼭꼭 찾아가서 그래도 참 헌화를 드리고 참 묵념하고 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날까지 왔는데 참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선교사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제가 이 책을 출판했지만은 이걸 발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3,000불이라는 돈을 라디오 서울에서 제가 한 6, 7개월, 8개월 또 이렇게 강의를 한 바 있고 또 이번에도 또 책을 내고 또 이번에 또 유튜브도 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또 앞으로 이제 알파뿐만 아니라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해드림으로 인해서 저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증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체험담뿐만 아니라 창조와 또 계시록 마지막 편을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론 감사합니다.